안녕하세요. 4월 10일자 스트리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제목은 애플스 콜레터럴 데미지, 소상공인의 걱정입니다. 이 뉴스는 어제와 그제 전해드린 뉴스의 후속 뉴스에 해당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에서 나름대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항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가 실려서 세 번째 후속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뉴스 오른쪽에 현재 시각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 뉴스는 4월 10일자 지난주 금토, 뉴욕 시간으로 금토에 실린 뉴스이고, 지금 현재 뉴욕은 4월 11일자 일요일 저녁 8시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월요일 9시인데 13시간 정도 느리게 지금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뉴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는 collateral damage라는 건데, 애플의 어쩔 수 없는 아군의 피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collateral damage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아군이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뒤에서 포격으로 아군을 지원하는 그때, 만약에 아군이 쏜 포탄에 맞아서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이제 컬래터럴 데미지라고 하는 거죠. 컬래터럴이라는 건 담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어쨌든 같이 병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편에서 레터럴 하니까 유니레터럴 하면 일방적인, 바이레터럴 하면 쌍방간에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멀티레터럴 하면 다자간에 이런 뜻인데, 콜레터럴 하면 같은 편끼리 한다는 거죠. 같은 편끼리 총질하는 거, 그게 이제 콜레터럴 데미지입니다. 애플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아이폰은 곧 당신의 앱이 당신을 추적할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실렸어요. 아이폰이 곧 당신의 앱이 당신을 추적할 텐데 괜찮겠냐라고 물어올 거다라는 변화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걱정이 많다라는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하고 그 CEO 팀 쿡을 권력 남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권력 남용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파워 그랩, 손을 이렇게 쥐는 그랩이라고 하죠. 이렇게 힘으로 꽉 쥐는 거. 우리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을 만나면 손으로 꽉 쥐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죠. 그런 게 이제 파워 그랩입니다. 애플이 파워 그랩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오랫동안 광고주와 데이터 브로커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라는 의미에서 파워 그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이 말하기를, 이번 애플의 조치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1,0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 광고주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지금 막 벌이고 있대요. 여기서 1,000만 명이라는 건 자기네 페이스북 플랫폼을 쓰는 이제 소기업 광고주들을 의미합니다. 자기네 원래 플랫폼에서 잘 쓰고 있었는데 애플을 사용하는 자신의 고객으로 둔 그런
공급업자들이 광고를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규모가 1,000만 명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사용자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지만 우리는 이 소기업 광고주들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은 그곳에 대응해서 이미 Look-alike audiences, 우리말로는 유사 타겟, 우리 페이스북 한국 그 지사에서는 유사 타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Look-alike audience라는 컨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능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고객 세그먼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용자가 부지불식간에 자기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보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서 상인들이 제공한 고객이나 그 다음에 전망, 그들이 생각하는 전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생시킨 고객 집단 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객 세그먼트를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슈도 고객 데이터죠. 애플도 사실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가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드버타이징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어트리뷰션, 그러니까 컨트리뷰션, 공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헌도 그거랑 비슷한데 어트리뷰션, 광고계에서 사용하는 어트리뷰션이라는 건 이 광고계의 네트워크, 광고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어필리에이션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 광고 효과를 보고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그 과실을 나눠 먹는 것을 어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물건이 팔리게 되는데 누가 얼만큼 공헌을 했는지 그걸 파악하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어트리뷰션인데 그걸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API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위 그 SDK죠, SDK. 개발 키트, SDK Ad Network이라고 하는 SK Ad Network 2.0이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 어떤 광고의 어떤 공헌도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뉴스 속에 묻혔고 오히려 이제 그 광고주용 아이디에 대한 통제 뉴스가 부각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장기적인 여파에 예의주시하면서 무언가 멋진 장치, 추적 장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제 뉴스에 말씀드린 PNG가 중국의 CAID와 같은 앱 레벨에서의 추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들과 같은데 이제 같이 편승하기를 희망하겠죠. 오늘의 뉴스는 어제 그제 나왔던 뉴스에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뉴스가 있는데요. 이건 4월 9일자에 실린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고란이 상당히 그 할애된 지면의 크기가 큰데 그곳에 미국의 혹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부고를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고 중에 일본인 과학자 이사무 아카사키라는 사람의 부고가 실렸는데 이분이 이제 LED, 청색 LED를 만드는데 공헌을 한 그런 분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한번 이분의 부고에
실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추어리라고 하죠. 오비추어리. Scientists helped crystallize LED. LED를 결정화시킨 과학자 이사무 아카사키. 그래서 1929년에 태어나서 올 4월 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인데 이게 이제 노벨상 받을 때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네요.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효율적인 전구, 그 다음에 블루레이저,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죠. 블루레이저 기술의 기초를 닦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돌멩이 투성이의 일본 남부의 가고시마에서 자란 아카사키 씨는 수많은 색깔의 크리스탈들에 매료되어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맨날 돌멩이들을 보고 그 돌멩이에 맺혀 있는 여러 가지 결정체들을 탐구하면서 자라난 거죠. 그러니 나중에 지금의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 회사에서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당시는 백열전구로 비춰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백열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LED 등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 LCD 혹은 LED 디스플레이 뒤쪽에 보면 예전에 형광등이 달렸었고 지금은 이제 LED가 달렸죠. 백열전구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뭐 거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LED TV도 결국엔 LCD TV인데 LED TV가 가능하게 된 건 바로 이제 백색 LED 모듈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건 이제 RGB 이 색의 삼원색에 있어서 빨강과 그 다음에 녹색과 그리고 청색, 적색, 녹색, 청색 세 가지 LED 그 기본 LED가 다 발명이 됐기 때문인데 기존의 청색 LED를 발명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청색 LED가 나오면서 LED 전구나 LED 전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활기를 찾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이 효율적인 LED 전구가 나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블루 LED를 개발했으니까. 노벨재단은 아카사키 씨와 다른 2명의 일본인 과학자들에게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했습니다. 아카사키 씨 말고 히로시 야마노. 그러니까 이 아카사키 씨가 파나소닉에서 나와서 파나소닉이 끊어요. 이 연구의 후원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퇴사를 해서 나고야 대학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동료, 젊은 동료죠. 히로시 아마노하고 그 다음에 니치이야라고 하는 그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광 관련된 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슈지 나카무라라는 분하고 같이 셋이서 이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방식에 의한 청색 LED 개발 연구를 추진을 한 거죠. 참고로 일본에는 28명이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리학상 수상자가 11명, 그다음에 화학상 수상자가 8명,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있는데 물리학상과 화학상,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 그것을 컴퓨터를 가지고 잘 하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이제 화학 분야에 있는 분들은 물리학과 생물학의 중앙에 있는 과학, 그래서 Central Sci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화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사실 지금 뭐 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핵심도 화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본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8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아직 과학 수상자가 없죠. 과학 수상자, 문학 수상자도 없고 평화상 수상자만 있는데 28명이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를 낸 일본인의 저력은 무엇일까요? 근데 아무튼 이분도 지금 이제 보면 월스트리트지에서 계속 미스터 아카사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닥터, PhD 혹은 닥터, 그러니까 박사가 아닌 거죠. 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적색 LED와 녹색 LED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청색 LED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색광, 이게 전구로 사용되려면 백색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청색 LED가 필요했던 거죠. 개발을 하는데 70년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셀레나이드 아이언, 그러니까 아이언이라고 하는 물질을 기초로 한 청색 LED를 개발하려고 했죠. 실제로 그 아이언이 들어있는 광석을 보면 약간 청색 색깔이 나는데 그걸 셀레늄하고 소위 화학적 결합을 시켜가지고 크리스탈을 이제 그 뭐랄까 크리스탈 결정체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셀레나이드 아이언 방식에 의한 청색 LED를 개발하려고 막 했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트라이드 갈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 또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원소죠. 화학적 원소. 그것을 이제 질소로 결합시킨 새로운 또 다른 방식의 청색 LED를 개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오래가고 더 신뢰성이 있는 그런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지금 현대 우리가 LED 광원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나아가서 블루레이 디스크, 우리 옛날에 그 상당히 그 대용량의 영화를 볼 때 이제 그 블루레이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봤죠. 그런 이제 기술도 나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 노력을 해서 1989년에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의한 코발트 블루색이 나는 개선된 버전의 청색 LED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불고였는데요. 우리가 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컴퓨팅 장치들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디스플레이,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광원이 되는 LED, 그리고 이제 많이 지금 교체가 되고 있죠. LED 전구,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 RGB 3원색의 한 요소인 청색 LED를 개발하신 일본 과학자 이사무 아카사키 씨였습니다. 실제로 청색을 내는 건 자연계에서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 서양 세계에도 중세시대 때 청색이 없다가 아랍, 저쪽에 페르시아 이런 쪽에서 청색 원료를 사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고 그쪽에서 이제 청색을 수입해 와서 비로소 유럽에도 이제 청색이 색깔의 하나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카사키 씨는 청색을 다이오드라는 방식에 의해서 청색을 이 전자계에
소위 전자적 삶을 살고 있는 일렉트로닉 라이프를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 가져다 준 분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수고하시고 한 주 또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